벌써 이번 주 중반 수요일까지 와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마켓에 나오는 미국 증시 다우지수 기준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부진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미뤄질 것이다.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투심에 따라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로 갔는데, 오늘은 경제지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역설적인 투심은 바로 증발되진 않았고요. 유럽에서 날라온 어떤 양적 완화의 그런 향기에 다우지수가 보시다시피 13포인트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18,300선을 찍었습니다.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보합권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닥 5,000, S&P 500 지수 2,120포인트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플러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 경제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역설적인 해석,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뤄진다는 친시장적인 해석,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붙었다면, 오늘은 경제지표가 매우 좋았어요. 특히 어제와 똑같은 주택업종 관련 지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림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런 영향력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ECB의 집행이사 부누아 꾀레 오늘 연설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유로존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제일 특이한 ECB 임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오늘 연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ECB 양적 완화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이러니까 어떤 일본의 사례니 중국 각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공조 하여튼 많은 말을 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은 돈 좀 더 줄 테니까 기대를 해달라.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열심히 기업들도 고정 투자를 늘리고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도 대출 자산을 좀 늘려주고 이런 어떤 돈맥 경화를 좀 풀어달라. 우리가 총알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ECB 양적 완화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는 효과를 더 키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거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증시 오늘 급등은 물론이고요. 이게 이제 월가까지 와 있는데, 사실 그렇죠.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의 어떤 순환 ECB 양적 완화 이 스타일의 어떤 순환 양적 완화라고 그럴까요? 주식에도 순환매처럼 이런 돈에 엔화 표시가 돼 있으면 어떻고, 유로 하면 어떻고, 달러 하면 어떠냐. 계속 어쨌든 글로벌 시장의 어떤 유동성 공급 기조는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순환 양적 완화, 이제 ECB가 오늘 또 한번 목소리를 높여준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연준의 양적 완화 연장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이 미뤄진다는 어떤 애매한 기대감 더하기 ECB 양적 완화 확대라는 아주 매우 좋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조합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이 QE의 수문을 추가 개방할 의사가 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6월하고 8월이 이제 계절적인 유동성 저하 시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요 휴가철, 그리고 이제 추석 때, 그리고 연말에 이럴 때 이제 좀 자금 좀 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유동성이 저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ECB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책이 이런 계절적인 변수를 만나가지고 일시적으로 둔화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5월, 6월에 수문을 더 개방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미국으로 날라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주택지표는 결자 해지라는 멍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다 미국의 이제 주택시장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고, 어제 주택건설업자 심리지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무슨 금리 인상이냐 해서 어제 다우하고 S&P 500 지수 사상 최고를 갔는데, 오늘은 같은 업종의 주택지표가 또 너무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로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하고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주택 착공의 경우 4월달 기준으로 월간 20%가 증가를 해가지고 월간 증가폭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착공은요 100만 건을 겨우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13만 5천 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록 주택 착공처럼 땅을 아직 파지는 않았지만 관청에 가가지고 준공 허가,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하는 이 건수도 역시 100만 건 조금 넘을 거라고 봤지만 114만 3천 건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고요. 이제 주택 착공하고 건축 허가는 결국 3회에서 6개월, 길면은 뭐 1년 뒤에 신규 주택 매매, 분양 물량 이런 거로 바로 연결되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어제 건설업자 심리 지수보다 줬던 영향력은 더 컸습니다. 커큘레이티드 리스크에서는 이제는 재고 사이클 정리가 끝나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이 앞에서 보신 주택 착공 중에서 싱글 패밀리, 그러니까 단독 주택 경우고요. 빨간 선이 이제 신규 주택 판매인데 당연히 이제 금융위기 이전,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는 어떤 수급 차원에서 과잉 공급이었다면 금융위기가 터지고 서브프라임을 지나오면서 과잉 공급으로 이제 남아있던 물량들이 이제 재고 소진의 사이클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활황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착공이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 매매도 결국 점점점점으로 따라올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지표 호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하루 더 레벨업한 것은 앞에서 보신 ECB 양적 완화 기대감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돈만 풀리면 좋은 거지. 뭐 엄마가 준 용돈이든 아빠가 준 용돈이든 할아버지가 준 거든 뭐 상관이냐 이거예요. 결국 다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베일러블한 양적 완화 자금이 늘어났다는 점에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ECB 앞에 그런 발표가 없었다면 오늘 주택 지표 호전을 보고서 생각보다 좀 큰 투매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돈의 힘으로 그야말로 머니 버블로 잘 때우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주택지표 호조 때문에 미국 국채에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 회피,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시 도마 위로 오를 것이라는 이제 어떤 사실적인 리액션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어제 주택지표 때문에 괜히 헷갈렸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어제 1패, 오늘 1승 해가지고 현재 주택지표 이번 주 들어서 1승 1패로 페어한 상황인데 어쨌든 시장은 ECB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 바로 넘어갈까요? 요게 참 그 지난 3월 FOMC 직전 직후로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새로 갱신돼서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단기 고점은 이제 두 번을 이제 슈팅을 하고 떨어질까 올라갈까 지금 이제 뭐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점인데, 지난번 3월 FOMC 직후에도 약간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이제 오른쪽 어깨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고요. 대신에 이번 국채금리 상승, 사실 2.29%로 올라서 2.46% 하루 만에 상승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국채의 투매가 나온 현상이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제 기계적인 리액션으로 이제 어떤 포지션의 어떤 기계적 확대 축소 뭐 이런 거였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국채금리 급등이 시중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증가 기대감과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리 대비하는 이런 건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과유불급으로 너무 많이 올라도 또 너무 많이 떨어져도 이제 안 좋다는 거죠. 많이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것이고 너무 올라가면 연준의 출구 전략에 가까워졌다는 두려움을 반영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정도면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주택 지표의 이제 서프라이즈가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돼도 나쁘지 않은 날이었다. 왜? ECB의 이런 순풍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채권금리가 오늘 이제 상승했고요. 또 한동안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이 과연 이런 각국 국채금리와 시중 채권금리의 상승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S&P 500 지수의 코릴레이션을 표시한 건데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다. 물론 이제 이 듀레이션이 너무 길죠. 96년부터 이제 표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 있잖아요. 요런 때
이럴 때는 역시 증시 급등하고 연결이 됐었던 뭔가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단신 몇 개만 좀 처리해 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상남자 트레이더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조지 소로스 아시죠? 과거 그야말로 이제 이 돈의 힘으로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적이 있죠. 영국의 파운드화를 거의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미친 듯이 이제 숏을 쳐가지고 영란은행의 금고가 바닥나기에 이르렀던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몰빵인데 거의 다 맞아요. 본인이 어떤 소로스라는 명성이 있다 보니까 뭐 따라붙는 자금도 있겠죠. 그리고 재작년인가에는 지금 80세 넘은 나이에 40세 연하의 어떤 한국계 여자랑 또 재혼을 했다고 나오기도 했고, 그런 소로스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이게 또 워딩이 좀 세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뭔가 또 약간 신비감이 작용을 하는 건지 뭔지 관심을 월가에서도 가졌습니다. 마케로치 보시죠. 갑자기 또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꺼내서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이 숏에 강한 사람이고 뭔가 이제 패는 거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또 이 네거티브의 냄새를 맡았나 보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각국 증시 사상 최고, 뭐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저평가죠 아직까지. 뭐 미국 보면은 누가 봐도 좀 이제 이 숏셀러들은 좀 패고 싶은 이제 마음이 간절할 텐데, 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영토 분쟁에다가 경제적 갈등, 군사 갈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그 주인공이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의 이런 이 판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의 이제 이 금융시장 위상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위안화에도 달러와 동등한 국제 기축통화의 어떤 위상을 쉐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서 앞에서 보신 제목은 3차 세계대전 뭐 리스크,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요 사람의 캐릭터가 뭔가 하방 쪽으로 내지는 불확실성이나 어떤 네거티브 국면에 이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뭔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증시 일단 이제 뭐 개장하자마자 전일 애플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따른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은 숏, 애플롱 이제 이런 것도 나왔었고, 지수가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로 조금 헤매다가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중국 증시 급등을 따라가는 그런 랠리가 나왔죠. 그만큼 지금 중국 증시의 영향력이 크고, 또 우리나라 후광통으로 인해서 이제 투심 자체도 중국하고 이제 많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공보를 냈네요. 이름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제 10년 후에 이제 중국을 내다본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정도는 영어로 써도 뭐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뭐 익스피리언스나 어떤 뭐 난리지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핵심 섹터를 갖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IT, 뭐 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하이엔드급의 어떤 로봇이나 장비, 뭐 좋은 건 하여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는 하는데, 당연히 이제 기업 뭐 설비 투자나 이런 거에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의 증시 약간의 버블 더하기 호황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밉지는 않다. 그렇지만 살짝 단속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처럼 이제 까는 걸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안 좋은 사실을 또 가지고, 1분기 중국의 이제 자금 순유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를 가고 있고, 상품 시장도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더더욱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폭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가 최근에 증시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에서 1,590억 달러의 순유출이 1분기에 포착됐다고 하고, 이거는 시장 관점으로 보면은 달러 강세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이런 뭐 금리 헌터들이 밖으로 나간 거일 수도 있겠고, 근데 중국 내부적인 걸 보면은 불법 정치자금하고 비자금 해외 세탁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명암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60선 밑으로 떨어져서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59.57. 최근에 이제 MSCI 한국지수의 레벨은 사실 코스피 레벨보다는 많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신 빈자리를 채워주는 바로 중국이 있다는 거죠. 어제 중국 증시 이제 급등에 대한 서양의 반응은, 야, 이거 진짜 뭔가 중국이 일을 벌이려나 보다. 소로스까지도 인정하고 나섰다는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우